산업부 주관 2022년도 유망 섹터 투자 전략. 굉장히 멋있는 제목을 가지고 산업부에서 발제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날에 산업부가 발제를 맡게 되어서 좀 두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허 부장님. 그렇게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브리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예. 9월부터 늘 동일한 차트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위에는 코스피고요. 아래는 코스닥입니다. 이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지수의 우상향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이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전망과 견해이고요. 1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짧게 드려야 되는데 컷이 조금 빨리 넘어가서 빠르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나스닥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익률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출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는 하지만 25일, 26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상 밖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수는 그래도 안정적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열흘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공통 분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로서 발제 주제를 22년도 유망 업종, 유망 산업으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내년을 준비를 하실 때에 12월에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농사 결과 내 계좌의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서 11월에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와 주의를 병행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기는 어디서 내느냐? 추세 하단에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는 어디에서 주의하는 거냐? 추세 고점 부근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는데 이 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이곳에서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석영의 부장들에서 현금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련된 현금을 가지고 12월에는 어떤 것을 해야 했느냐? 용기가 기회를 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정의 끝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FOMC 회의 결과를 보고서 나면 그리고 12월 19일 월요일까지 그래도 내가 뭔가 살 수 있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내셔서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좀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을 보내고 1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용기를 내서 기회를 잡았으면 그 용기와 기회가 수익으로 하나하나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구독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증을 해주시고 올해 한 해 총 계좌 수익률도 보여주시고 오늘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수익 실현을 했다라면서 후기를 좀 남겨주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12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12월 말부터 1월 내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기대감이 좀 더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수익의 중심에는 작전 리포트와 그리고 산업부 발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OLED, 카메라 모듈 이러한 IT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이 다수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바닥일까 석영 산업부 발제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때 종목 3개를 딱 꼽았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SC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ISC가 장중 12, 3%까지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때 12월을 얼만큼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1월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의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더 늦기 전에 차례차례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꾸준하게 이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월 달에는 메타버스, 8월 달에 반도체, 10월 달 통신 장비, 11월 반도체, 12월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키워드로 좀 묶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났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산업을 바라보고 투자자의 시선으로 시장과 기업을 바라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가 투자자의 눈에 들어온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계좌에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려왔고요. 그 안에 기술로 따지자면 AI와 IoT의 결합이죠. AIoE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서버,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만드는 XR 기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공통 분모가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최상위 개념이 메타버스가 될 거고요. 그 아래에 하위 개념으로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22년도 산업 전망 중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될 하나하나 수익 실현의 목전에 있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조금 시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쪽이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네, 공통 분모를 조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22년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이제 전망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키워드를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거를 모두 또 포함할 수 있는 메타버스 여러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우리 산업부에서 저희 다른 부장님들에게 던질 만한 퀘스천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부장님? 뭐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 것 같은 표정이라 예.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을 보다가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못 들었어요. 예. 그러면 유튜브 채팅을 우리들한테 궁금한지. 감사해요, 민 부장님. 근데 유튜브 채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댓글이 지금 또 오늘 저희 이번 연도 마지막 야근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방송 아닙니다. 마지막 야근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면서 수익 많이 내셨다. 뭐 이런 분들이 댓글을 좀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부장님들 야근한 보람이 있네요. 가장 가치 있는 금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입니다. 오우. 네. 예. 방금 질문이 뭐였죠? 예.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산업부에서 공통 분모로 뽑아주신 키워드가 아까 노래를 부르신 분이랑 같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뻔뻔하신데 아무튼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 네. 않습니까? 관련돼서 2022년에 이렇게 핫할 키워드에 대해서 각 부장님들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랑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OLED와 카메라 모듈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장님 웃음 참기 못하시면 벌칙 나갑니다. 예,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산업부에서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먼저 어디 쪽을 비추고 있는지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이미 해주시죠.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완료를 하면서 한 번 더 시세가 오늘 13만 원을 돌파하면서 나왔고요. 네, 하이닉스 얘기 핫하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오너일가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모습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대용주 이야기가 나올 때 부장님들 옆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계속 곁다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시고 다른 소부장 기업 얘기하실 때 SK하이닉스는요? 아니 SK하이닉스는요? 맞아, 끼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얘기했었죠. 이유들도 네. SK 기사 제목이 워딩이 그렇더라고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살 걸 또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12만 원 선에서 SK하이닉스가 쉬어가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고 지수의 우상향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겠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3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쉬어가더라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는 하겠지만 오늘의 초성기 퀴즈는 이응 디귿 이응으로 쌓아가는 수익인데요. SK하이닉스를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응 디귿 이응이 무거워야
수익률도 커진다라는 말씀을 좀 뭐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쉬어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길게 가져가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고 오늘 장 후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나스닥에 상장을 좀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공시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당장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저점에서 10만 원 미만에서 현 구간까지 30%, 35%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좀 길게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한 섹터가 통신 장비나 OLED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제가 오늘 저에게 방송 말미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네. 제가 대본에는 넘겨드리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 리스트를 쫙 뽑아왔습니다.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예. 방송 30초를 남기고 저에게 컷을 달라라고 채팅창에 막 쓰십시오. 그러면 네. 제가 설명 필요 없이 종목명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매운맛 산업부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산업부 발제 시간답습니다. 관련돼서 반도체 특히나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고 SK 하이닉스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날아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SK 하이닉스를 반도체 이야기할 때 꼭 여쭤봤던 이유가 있었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유망 섹터 공통점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반도체를 화두로 던져주셨으니까요. 반도체 담당 나오시죠? 네, 오늘 제가 반도체인데 뭐 워낙 이야기를 다 잘 해주셨고 사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시면 저희 서경혜 부장들 뭐 유튜브 다시 보기 하시면 네. 우리 허 의원님이 반도체 딱 바닥권에서 정말 기똥차게 맞아요. 그 각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다 분석이 해주셨습니다. 좀 가지고 그래서 오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는 거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워낙 설명을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올해 초에 대형주들이 이제 다 달렸을 때 그때 이제 고점 찍고 이제 조정 받았는데 전기전자 섹터를 2,900 바닥에서부터 이제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이제 전기전자 섹터로 굉장히 좀 강하게 쏠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줬고요.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외국인들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치다 못해 떨어져 나가는 물량을 거의 주워 담다시피 했던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뭐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시세 탄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두 종목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해라고 하면 같이 거의 움직이는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를 공략을 하는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허 의원님께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다 하면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저항대를 오늘 갭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안 반도체 공장 지금 뭐 셧다운 됐다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기사 보셨을 텐데 요게 이제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 먼 옛날 그 2000년도 네, 그때 바야흐로 당시에 한 25만 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전자가 내년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글로벌 경기가 꺾이지 않고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이런 것들이 생산에 대한 차질은 일으킬 수 있지만 또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항 자리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평균 단가 제가 생각할 때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네. 그분들은 평단이 8만 원대 이지 않을까, 80층에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거의 뭐 반년 동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네. 횡보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올랐다가 좀 횡보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사시는데 음. 그래서 이제 추측으로 네. 그 가격대에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8만 전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매물대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상승하는 추세 라인대가 나중에 이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땐 저항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한 차례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추세적인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가격대 7만 6천 원을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 가격대 부근에서 다시 되돌려 준다라고 하면 이번 전기전자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충분히 꾸준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만한 종목이 네.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케.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뭔지 아신가요? 뭔데요? 모르시나요 아직?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네요. 그죠? 앵커님도 모르는데. 야. 모르는 분들이 또 네. 지금 트셨을 수도 있으니까 TV를. 그렇죠. 저는 달리는 말을 항상 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횡보하고 있는 종목은 안 보죠? 예, 잘안 웬만하면 보죠. 안 보고 거래량 일단 한번 터져주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상승으로 잡아놓은 종목,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신고가 달리는 종목들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이고 이게 예전에 제가 2015년도에 우스갯소리로 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이 시총 1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 종목들을 쭉 보면 정말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동진세미캠은 뭐 EUV 노광 장비를 이제 쓸 때 꼭 필요한 EUV 레지스트리를 이번에 이제 국산화 성공하면서 그게 이제 그 전부터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을 때부터 해서 애국 테마로 좀 한 차례 크게 올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해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 보기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리는 말이 전력 질주할 때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추세를 지켜주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려보신다면 짧은 기다림과 빠른 수익 그리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큰 수익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결국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래서 장비주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런 종목들도 결국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내년에 5월달 금리 인상 시기에 급락장 한 번만 잘 버티면 앞으로는 실적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2, 3년 동안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테마 부장님의 그 매매 스타일이 또 여기서 나오죠. 저희와 함께하신 분들은 이 달리는 말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시로 동진세미캠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달리는 말이 전력 질주할 때 타면 절대 안 되고 잠깐 멈춰줬을 때 그때가 있다. 그렇죠. 네. 이 전력 질주하는 말에 올라타려면 정말 그 경험과 무수한 그렇죠. 실패와 그렇죠.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신 분들이면 거의 뭐 고구려의 후손 네. 정도는 돼야 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몽골까지 가야 되나요? 예. 그 정도 어쨌든. 아니고서야, 예. 그 정도 되시면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시다면 네. 조정을 잠깐 기다려보자.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반도체는 사실 다루려면 너무 방대해서 그 안에서 좀 좁혀 들어가 보자면 저는 참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장기 투자하신 분들, 강제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제 통신 장비죠. 반도체라고 하셔서. 아니죠. 그 네. 반도체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갈 때 아픈 손가락이 좀 5G 관련 맞아요. 종목들이에요. 5개가 다 아파. 그러니까요. 좀 개그하신 거예요, 부장님? 부장 개그입니다.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희 네. 컨셉과 아주 충실하게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빠르게 5G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5G 이외에도 통신 장비라고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우리 민 부장님 이번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쪽 2022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반도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10월달 뭐 하이닉스 9만 원 갔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결산 기준 청산 가치가 87,000원인데 9만 원까지 빠진 거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니까 적극적으로 저가에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우리 각 부장님께서도 너무 이제 하이닉스 좋게 보고 계셔서 네. 사실 저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어. 거두절미하고 네. 5G에 대한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이야기들로 좀 넘어가 보자면 예. 자 원래였으면은 이제 각 주요국들이 5G망 시대를 열기 위해서 5G 시대를 열기 위해서 5G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국가적으로 정책을 예산을 집행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맞아요. 자 지금 5G 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 세계 인구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인구를 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5G 망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도 네. 증시가 폭락하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각 통신 기업들이 글로벌 통신주들 그리고 국가들이 실제로 5G 막 예산 다 잡아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G망에 대한 뭐 대규모 각 주요국들의 투자는 내년과 뭐 내후년쯤에 조금 더 이제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어찌됐건 뭐 잘 사는 선진국부터 5G망에 대한 구축이 대규모로 진행되게 되면은 개발도상국들도 그 뒤에 따라서 이제 5G망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코로나 풀리고 차근차근 이제 사람 생명에 대한 위협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와 관련돼서도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좀 순차적으로 그 공급망이 좀 깔리고 잘 진행이 됐다면 괜찮았을 텐데 코로나19에 또 원치 않게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라 통신 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유망하다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자 업황에 대한 부분 주가를 빼고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5G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아픈 손가락은요. 지금 항공, 물류, 여행, 물류 죄송합니다. 여행 이런 쪽들이 자 글로벌 항공편들 계속해서 뭐 비행기 증편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계속 확산되니까 사실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다 지금 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공주들 뭐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주가는 실질적으로 몇백 퍼센트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지만 우리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사실 뭐 1년, 2년 정도 뭐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앞으로 5G망에 대한 부분이 5G망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이 그 주요국들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도상국들도 이제 도입을 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5G를 넘은 6G까지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혈관, 그 하드웨어끼리 연결시키는 그런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G와 6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해요.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을 이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5G 관련주들 좋을까 안 좋을까 물어보신다면 뭐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왜 아픈 손가락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주변에서 5G 관련돼서 유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잘 가고 있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 반등이 올라와도
그 손실폭을 다 만회하지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종목 상담 우리 도너리스타 이 부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종목 상담하면 꼭 5G 관련주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네, 네. 꼭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김민우 씨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계시는데 네, 특정 종목 예. 그렇죠. 관련돼서 대장주였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앞으로도 산업 방향성은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네.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신 자, 종목이 근데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네. 산업의 방향성과 개별 종목의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느냐, 저가에 싸게 잡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5G 관련주 좋아요. 근데 고점에 물려 있으면 그 좋은 주식입니까? 근데 왜 화가 나셨어요?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아프니까. 네. 마음이 그러니까 아파서. 절대로 5G 관련주도 좋다. 뭐 제가 이야기를 하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든 그거는 어쩌라고.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을 싸게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웃어야 될 그렇죠. 이유가 아니라요. 아, 그렇죠. 아픈 손가락인 이유는 네.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네. 좋다고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각 부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잘 공부해서 네, 판단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그리고 테마 좋다고 해서 그 테마 그냥 눈 감고 종목 찍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도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 예. 네. 그래서 관심 종목이 궁금하시답니다. 네. 예. 민 부장님께 감사해요, 네, 부장님. 그래서 관심 종목이 궁금하시대요. 네. 맞아요. 너무 궁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방향은 맞는데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제가 종목을 이제 뭐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두 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종목은 이제 RF텍이라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고요. 자, 이 종목에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잠깐 펜을 하나 켜겠습니다. 자, 지금 처인구 원산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원산면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용인 원산면에 구축이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공장이 2025년도 혹은 2024년도 말에 지어지게 될 경우에 정직원만 15,000명, 계열사 직원들까지 대략적으로 거의 고용 효과가 3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지어지는 기간이 뭐 지금 당장 뭐 다음 주면 22년이니까 한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3년 뒤면 자 본사가 용인 원산면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공단과 근접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자, RF텍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건물의 가치가 3년 뒤 막대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실제로 우리가 뭐 이 회사가 얼마나 크게 자 우리 RF텍이라는 회사가 자, 얼마나 크게 부동산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분기 보고서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회사 본사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뭐 무슨 리에 위치해 있는데 자, 보면은 토지 지금 12,590m 제곱 자, 건물 공장 가지고 있는 구축물 용인 원삼이 가지고 있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와 가구, 비품, 금형, 시설 장비들이 우리가 자 뭐 결산 보고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용인 원삼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럽다. 네. 반도체 공단이 용인 원삼에 지어진다면 아파트값만 올라가나요? 땅값이 그냥 땅값도 올라가고 거기 있는 건물들도 올라가는데 우리 RF텍은 거기에 뭘 가지고 있다? 토지와 건물과 여러 가지 기타 장비들을 용인 원삼에다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일단은 5G 관련해서 자, 재무제표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네. 자, 우리가 2021년도까지 자, 3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뭐 코로나 터지고 5G 망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망하는 회사 아닙니다. 근데 3년 뒤에 땅값, 건물값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첫 번째 모멘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부분,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 600억을 뺀 3분기 기준 2,100억에 대해서 자, 2,100억에 대해서 10억, 100억, 1000억 나누기. 자, 총 발행된 주식수로 제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0만 주로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3,200만 주를 나눴을 때 자, 이 회사의 주당 가치가 6,500원이라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한 주당 청산 가치가 6,500원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자, 과거에 자, 분명히 6,5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이게 14,000원까지 갔습니다. 5G 관련된 테마가 부각될 때 주가가 저점 대비 100%, 150% 폭등했던 종목인데 다시 15,000원 대비해서 지금 주가 5,000원대까지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60%가 폭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 망한 회사인가 혹은 뭐 상장 기업 종속에 문제가 있는 회사인가 보면은 첫 번째 돈 잘 벌고 있다. 두 번째 기업 가치 6,500원인데 지금의 주가는 5,000원대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3년 뒤 우리 SK 반도체 공장이 공인 원삼에 지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토지와 공장을 가지고 있는 RF텍이 통신 장비 플러스 땅값 상승, 건물값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종목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를 10초만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종목은 이제 로스웰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공시를 우리가 좀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회사의 주요 이제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가 이제 오늘 장중 1시 18분에 나왔습니다. 자, 강소 로스웰 전기 유한 회사가 자회사를 로스웰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최근 매출액이 579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계약을 1조 6천억 규모의 통신 장비 계약을 가정용 스마트 정보 단말 제품을 우리 중국의 증흥통신 ZTE라는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통신 회사에다가 무선 가정용 단말 제품을 1조 6천억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로스웰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다음 주에 상승할 가능성 99% 이상으로 전망하도록 하면서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RF텍과 로스웰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종목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뭐 종목명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뭐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노랑톡에서 따로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폭주기관차처럼 상한가를 잡아내는 아주 요즘 핫한 부서답습니다. 민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종목을 2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만 안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관련돼서 2022년 또 유망 키워드 중에 OLED가 있었습니다. 우리 허 부장님이 또 오늘 발제를 해주셨는데 OLED는 또 맡아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OLED를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려면 뭐 헤드셋이나 이제 앞으로 개발될 AR 글라스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눈으로 보는 시각 효과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우리는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메타버스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을 OLED라고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3D 센싱 모듈이나 우리가 AR 글라스 또는 헤드셋에 들어가는 기술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패널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 모듈도 함께 들어간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메타버스의 공통 분모 중에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OLED 카메라 모듈까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 신사업, 가시적 모멘텀을 자율주행 자동차로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이루는 자동차가 있고 라이다 또는 레이더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자동차가 있다라는 걸 보셨을 텐데 이 앞으로 자동차의 시대는 두 가지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뷰잉의 시대였습니다. 보는 거죠. 앞뒤 좌우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근방에 우리가 내리지 않아도 위에서 차량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주차를 할 때 편의 사양들이 달려 있는데 차량 한 대당 현재 뷰잉 시스템 쪽에서는 2.6대 정도 고급화되면 될수록 카메라의 대수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대수가 현재는 2.6대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뷰잉을 넘어서 센싱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5대 이상, 6대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차량 한 대당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XR 기기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대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시면 OLED는 XR,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XR 기기에도 들어가지만 또 하나의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는
자동차, 전장 부품 향 쪽으로의 카메라 모듈 출하량 증가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모두 다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뉴스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단가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고요. 자화전자도 카메라 모듈을 하면 빼놓을 수 없고요. 옵트론텍도 그렇고요.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까지도 카메라 모듈 그 외에 PCB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확장시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1분여 동안 종목만 나열해 드릴 겁니다. 22년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진짜요?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자화전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폴더블폰 시장 여전히 좋다라고 전기전자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요. LG디스플레이, 아비코전자, 심텍, ISC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선 오션브릿지, PI 첨단 소재, 반도체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로는 RFHIC, RF 머티리얼즈 꽤나 좋은 수익률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S넷, 서진 시스템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례로는 1월 첫째 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업을 한 발짝씩 빠르게 조금 준비를 하면 계좌 수익률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 오늘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